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채널K 뉴스 브리핑입니다. 지난 12일 뉴욕주 예비선거가 실시됐습니다. 현역 의원과 도전자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큰 이변은 없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무난히 예비선거를 통과했습니다. 퀸즈 지역에서는 역시 현역 의원들이 승리하는 결과를 보여 플러싱 지역의 피터 고 의원과 베이사이드 지역의 폴 벨론 의원이 승리했습니다. 또 사상 첫 맨하탄 한인 시의원 당선을 기대했던 1.5세 로니 조 후보는 8명의 후보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아깝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먼저 뉴욕주 예비선거 소식을 김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치러진 뉴욕주 예비선거. 맨해튼 제2선거구에서 시의원에 도전했던 유일한 한인 후보 로니 조는 8%에 불과한 득표율로 고배를 마셨습니다. 6명이 도전한 이 선거구는 6,300여 표를 획득한 칼리나 리베라가 승리했습니다. 퀸즈 한인 밀집 지역의 선거 결과는 현역 의원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플러싱 20선거구는 3,657표를 얻은 피터 고 의원이 2,632표를 얻은 앨리스 텐을 천여 표 차이로 누르고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19선거구도 현역 폴 벨론 의원이 2,991표를 얻어 54.14%의 득표율로 승리했습니다. 6명의 후보가 도전한 민주당 뉴욕시장 경선은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74.18%의 득표율로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했습니다. 강력한 도전자로 평가받던 살 알바니스는 15% 득표에 그쳤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공화당 경선에서 승리한 니콜 말리오타키스와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대결합니다. 채널K 뉴스 김지수입니다. 뉴저지 39 지역구에서 주 하원에 도전하는 제니 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한인들로 구성된 한인선거대책본부가 결성됐습니다. 이들은 한인 주 하원 의원을 만들어 한인 정치력 신장을 통해 한인 사회의 건강한 내일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제니 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한인선거대책본부가 결성되었습니다. 2달 남짓 남은 이번 선거에서 한인 주 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자발적 참여자들로 한인 정치력 신장을 통해 한인 사회의 건강한 내일을 만들기 위하여 한인선거대책본부를 결성하게 되었으며 이들은 홍보를 통하여 한인들의 후원과 투표 참여를 이끌어 제니 정 후보에게 힘을 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정치력 신장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한인 사회의 건강한 내일을 우리 후세인 아들, 딸들을 위하여 제니정 주 하원 의원 당선을 위한 한인 선거 대책본부로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클로스터 시의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제니정 후보는 39선거구에서 린다 슈와저 상원 후보와 애니 하우스만 하원 후보와 함께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이번에 당선될 경우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과 삶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아무 문제나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게, 또 언어도 불편하시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하원이 되고 싶어요. 한편 오는 29일 6시 30분에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제니정 후보 기금 모금 행사가 열립니다. 후원회 측은 한인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했습니다. 채널K 뉴스 김지수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을 규탄하는 대북 제재안이 유엔 안보리를 통과했습니다. 유류 공급, 섬유 수출, 인력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됩니다.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와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으로의 유류 공급을 30%가량 차단하고 대북 원유 수출은 기존 추산치인 연 400만 배럴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북한산 섬유 제품 수입도 금지했습니다. 처음으로 유류를
수출을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했으며 주요 외화 수입원인 직물과 의류 등 섬유 수출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원유 봉쇄와 김정은 제재 등은 빠진 채 채택됐습니다. 북한에 대한 정유 제품 수출도 연간 기존 450만 배럴에서 대폭 축소된 200만 배럴로 상한을 설정했습니다. 북한 출신 해외 근로자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에서 건별로 사건 허가를 하지 않는 한 신규 고용을 금지했으며 기존에 이미 고용된 근로자는 현재 계약 기간을 만료 시한까지로 한정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전 세계 40여 개국에 최소 5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송출해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섬유 수출 차단과 해외 노동자 송출 제한을 통해 연 8억 달러와 2억 달러 등 총 10억 달러의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다카가 6개월 유예 후 단계별 폐지됩니다. 이민단체들에서 드리머들의 연장 신청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드리머들의 다카 신규 접수는 9월 5일 전격 중단되면서 새로운 추방 유예와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간 연장 신청은 허용되고 6개월 후에는 단계별로 시한 만료되다가 결국 폐지됩니다. USCIS는 이 6개월간 20만 명의 드리머들이 갱신을 신청해 2년 연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민단체들은 15만 4천여 명이 한 달 내 연장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데 접수 기간이 너무 짧다고 밝혔습니다. 이민단체들은 특히 최근 합의와 얼마 사태로 접수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드리머 20만 명이 만료되고 2019년에는 32만 명의 수혜 자격이 상실됩니다. 2020년 초 다카 프로그램은 완전 폐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개월간의 유예 기간 중 연방의회가 드리머들에 대한 법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 오린 해치 상원 의원, 린지 그레엄, 제프 플레이크 상원 의원 등이 드리머 보호 법안 마련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인 10명 중 7명이 다카 수혜자들에게 합법적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데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다카를 대체할 법안을 마련하고 통과시키는 데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1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드리머들에게 합법 체류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응답자가 73%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53%는 드리머들에게 합법적 체류뿐만 아니라 시민권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19%는 시민권은 허용하지 않더라도 합법적 체류 신분을 허용해 추방되지 않고 미국에 계속 거주하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의회가 6개월 이내에 다카를 대체할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카 폐지 결정으로 불법 체류자 출신 국가별 순위 7위, 다카 수혜자 국가별 순위 5위인 한국도 최대 만여 명의 불체 청년이 추방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폐지 후 의회에 법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다카 폐지는 젊은 인재 손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4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다카 폐지 결정은 선거 공약도 지키면서 대체 법안 통과로 오바마의 업적도 지우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림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뉴욕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흥남 철수 영웅 레너드 라루 선장이 잠들어 있는 세인트 폴 수도원의 신부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수도원의 대통령 부부 명의의 기념 식수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오는 18일부터 뉴욕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동포 간담회에 세인트 폴 수도원의 신부들을 초청했습니다. 세인트 폴 수도원은 흥남 철수 당시 피난민 14,000여 명을 피난시킨 메러디스 빅토리오의 선장 레너드 라루 선장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도 당시 피난민 속에 있었고 이 같은 사실은 문 대통령이 지난번 방미 때 버지니아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찾으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라루 선장은 휴전 뒤 세인트 폴 수도원에서 수도사의 삶을 살다가 2001년 생을 마감하고 수도원에 잠들어 있습니다. 수도원은 지난 2001년부터 한국인 수도사들이 운영을 맡고 있으며 12명의 수도사 중 9명이 한국인입니다. 수도원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수도원 방문도 검토했지만 일정상 문제로 성사되지 못해
동포 간담회 초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부부 명의로 수도원에 라루 선장을 추모하는 나무를 헌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K 뉴스 김지수입니다. 제16주기 9.11 테러 추모식이 지난 11일 테러 현장인 뉴욕과 버지니아 알링턴, 펜실베니아 생크스빌에서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곤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해 어떠한 폭력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연설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테러 사고. 3,000명이 넘는 희생자를 낸 9.11 테러가 16주기를 맞았습니다. 오늘 오전 맨해튼 그라운드 제로와 알링턴, 그리고 생크스빌에서 열린 추모식은 9.11 테러 희생자들의 유족과 구조대원, 생존자 등 수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례대로 희생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씩 호명한 뒤 묵념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해 미국은 절대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을 위협하려고 시도하는 자들은 우리의 기계를 감히 시험하려다 패배한 적들의 명단에 추가될 것이라고 말하고 미국이 단합할 때 어떤 폭력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전역의 자치단체들도 크고 작은 추모식을 개최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은 오늘 오전 11시 타운에 위치한 9.11 추모 공원에서 타운 관계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So I can't imagine how it would be for the parents, family members that actually were involved. It's a stark reminder that life is fragile, our way of life is fragile, and we need to continually to remember this day so that we do never forget. 한편 오늘 추모식은 일모로 무너진 쌍둥이 빌딩을 상징하는 두 개의 레이저 광선을 공중을 향해 쏘아 올리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추석 대잔치에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다양한 무대 공연과 우리 민족의 전통놀이 등 어느 해보다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모두가 함께하는 추석 잔치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올해로 16번째를 맞는 추석 대잔치가 오는 9월 30일과 10월 1일 양일간 뉴저지 리치필드팍 뉴 오버팩 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 장터 등 추석의 정치를 한껏 느끼고 타민족에게 우리의 전통 문화를 널리 알리는 풍성한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고 또한 더 또 풍성한 행사를 위해서 스폰서나 또 책자 광고 벤더로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참여 문의는 뉴저지 한인회 201-945-9456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대잔치는 젊은 한인들을 위한 무대로 90년대 보이그룹 출신 리치, 걸크러쉬 댄스 가수 길건, 카스트라토 파페라 가수 정세훈 등의 연예인 공연과 판소리, 힙합 콘서트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뜨거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 외 더불어 저희가 여러 가지 장르의 뮤직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판소리나 민요 같은 국악 한마당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즈 콘서트도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힙합, 그 다음에 락 콘서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K-팝 싱잉 앤 댄싱 컨테스트는 차세대 한인들의 끼와 재능을 선보이는 무대로 KBN과 채널K 그리고 본스타 아카데미가 공동 주관합니다. K-팝 컨테스트 1등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한국 왕복 항공권이 주어집니다. 올해 추석 대잔치는 한국에서도 여러 단체가 참가해 지풀공예나 독도 알리기, 전통 미나전, 탈 만들기, 떡 매치기 등 우리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며 태권도 시범 경기, 한국 전통 무용, 사물놀이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열기를 더할 예정입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하비 피해 신음하는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레드크로스와 H마트가 공동으로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는 10월 3일까지 H마트 전 지역 전 매장에서 진행되며 모금액은 모두 아메리칸 레드크로스에 전달돼 휴스턴 지역 수해 복구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모금 캠페인은 각 매장에 설치된 모금함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